다른 나라에겐 몰라도 일본에게만큼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질 수 없었습니다. 역사 왜곡으로 온 나라가 분노로 끓어오르던 1982년 가을이었으니까요. 실력은 우리가 한 수 아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폐색이 짙어가던 8회 말, 벼랑 끝에 몰린 청춘들이 보여준 집념은 스포츠가 아니라 차라리 전쟁이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없는 길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던 김재박의 개구리 번트, 그리고 한대화의 극적인 3런 홈런. 그 시절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렸던 그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2년이 어떤 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해 봄,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회원 잠바를 입고 다녔고 어른들은 퇴근길에 야구 얘기로 소주잔을 기울였지요. 그런데 그해 여름,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일이 터집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이었습니다. 침략을 진출이라 고쳐 쓴다는 소식에 국민 성금으로 독립기념관을 짓자는 운동이 일어나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필 일본과 우승을 놓고 서울 한복판에서 맞붙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회는 아마추어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동원, 김재박 같은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프로 데뷔까지 미뤘습니다.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우리가 열세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선수들의 몸은 이미 부서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호주전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중단되면서 한일전 당일 오전에 연장 10회부터 15회까지 피 말리는 혈투를 먼저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겨우 호주를 꺾고 숨 돌릴 새도 없이 같은 날 저녁에 일본전을 치러야 했던 겁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당시 잠실구장의 공식 좌석은 3만석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구장 안팎으로 밀려든 인파가 5만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통로 계단은 물론이고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빽빽하게 사람이 들어찼습니다. 경기장에 가지 못한 이들은 버스 안에서도 시장통에서도 모두 라디오에 귀를 바짝 들이댔고 집집마다 TV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맞아, 나도 그때 TV 앞에서 담배만 벅벅 피웠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겠죠. 1982년 9월 14일 저녁. 그런데 경기는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한국 대표팀이 초반부터 일본에게 2점을 내어주며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22살 앳된 투수 선동열이 이를 악물고 더 이상의 실점을 막고 있었지만 우리 선수들의 방망이가 터지질 않았습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잠실구장의 함성은 조금씩 잦아들었고 TV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집집마다 한숨 소리만 깊어졌지요. 그렇게 8회 말이 시작됩니다. 선두타자 최고참 포수 심재원. 경쾌한 타구음과 함께 중전 안타가 터집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TV 앞으로 바싹 다가앉습니다. 이어서 대타 김정수. 타구가 중견수 키를 훌쩍 넘어갑니다. 2루타 심재원이 죽기 살기로 홈을 밟습니다. 2대1 이제 턱 밑까지 쫓아갔습니다. 다음 타자 조성옥의 침착한 희생 번트로 주자는 3루. 안타 하나면 동점이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타석에 김재박이 들어섭니다. 사실 김재박은 이 대회 내내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실업야구 7관왕까지 지낸 대스타인데 본인 속은 얼마나 까맣게 탔겠습니까? 1사 3루 상황.
1번 배터리는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스퀴즈 번트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투수는 공을 아예 바깥으로 높이 크게 빼서 던집니다. 번트가 아예 불가능한 공이었습니다. 어디 쳐볼 테면 쳐봐라 라는 심산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 야구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기이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마치 개구리가 파리를 잡기 위해 허공으로 솟구치듯 비스듬한 각도로 몸을 날린 것입니다. 같은 순간을 다른 각도에서 포착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완전히 빠진 공을 끝까지 따라가서 기어이 맞춰버린 그야말로 집념의 강제 번트였습니다. 3루에 있던 김정수가 번개처럼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2대2 동점. 김재박 역시 악착같이 뛰어 1루 진출에 성공합니다.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른바 개구리 번트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잠실구장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월이 한참 지나 김재박 본인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벤치에서 번트 사인은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냥 혼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점수를 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그 생각이 너무나 간절해서 자신도 모르게 몸이 공을 따라 날아갔다는 겁니다.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닿지 않는 공에도 몸이 먼저 날아간 겁니다. 야구는 참 이상한 경기입니다. 한번 흐름이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창의 중전안타로 다시 기회가 이어지고 장효조의 땅볼로 홈으로 파고들던 김재박이 아웃되긴 했지만 2사 1-2루 역전주자가 나가 있습니다. 타석에는 동국대 4학년 22살 청년 한대와 2 스트라이크 3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풀카운트 상황. 온 나라가 숨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높게 들어온 공. 한대와의 방망이가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타구는 왼쪽으로 쭉쭉 뻗어가더니 홀대를 때리고 관중석으로 떨어졌습니다. 홈런. 역전 3런 홈런이었습니다. 5대2. 그 순간 터진 함성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잠실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온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골목마다 만세 소리가 터지고 생면부지의 이웃끼리 얼싸안았죠. 2002년 월드컵 4강 때에야 비로소 그만한 함성을 다시 들었던 것 같습니다. 1938년에 대회가 생긴 이래 44년 만에 아시아 나라로는 처음으로 한국이 세계 정상에 선 겁니다. 그것도 역사를 왜곡하던 일본을 꺾고 말이죠. 그날 밤 TV 앞에서 담배를 태우며 눈물 흘리던 청년들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김재박 선수의 그 개구리 번트. 어쩌면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살아온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 우리네 인생도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죠. 때로는 높은 벽이 가로막았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도저히 칠 수 없는 볼이 날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버텼고 또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일궈왔지요. 1982년에 그 대역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간절하게 원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8회 말에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그날 어디서 그 경기를 보고 계셨습니까? 댓글로 그날의 기억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그때 김재박이 개구리 번트 됐던 거 기억나나? 하며 추억 한 자락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른의 시간이었습니다.